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며칠 전 감자빵 이미소 대표가 카네기의 행복론을 자주 읽는다고 해서 어떤 책일까 궁금해서 저도 읽어보는 중인데요. 돈 버는 일이나 커리어를 쌓는 일에서 겉으로 보기엔 누가 봐도 불리한 조건인데 나중에 돌아보면 사실은 그것이 큰 행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1909년 그는 뉴욕에서 생계를 위해 트럭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을 잘 몰랐고 좋아하지도 않았고 하고 싶었던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자신에게 실망하고 괴로워했죠.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이 무엇인가에 질질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결심을 합니다. 경멸하는 이 생활에 종지부를 찍겠다. 내 나름의 인생을 체험해보겠다. 그가 결단을 내린 구체적인 일은 싫어하던 직업을 그만두고 야간학교에서 성인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는 사범대학에서 4년간 공부한 경험이 있었고 그렇게 된다면 수입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그가 좋아하는 책들을 읽을 여유도 생기고 좋아하는 소설도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글을 쓰며 살고 싶었지요. 먼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것은 어떤 직업을 갖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사를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학교 야간 강좌에 연설법에 대한 강사 자리를 신청했지만 전부 거절당하고 맙니다. 매우 실망했죠. 하지만 그 대신 기독교 청년회의 야간 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유리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오는 사람들은 명성을 위해 학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특히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었고 실제로 강의를 통해 성과를 보지 못하면 중간에 수업을 나오지 않고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그만이었고 그러면 카네기의 수입도 줄어드는 거였죠. 그래서 카네기는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의, 실용적인 강의를 해야만 했고 흥미있는 강의로 수강생들이 계속 출석하게 만들어야 했죠. 카네기는 월급제가 아니라 수강료의 몇 %를 받는 식의 계약이었습니다. 안정적이지도 못하고 강의 준비도 더 많이 해야 해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었죠. 하지만 카네기는 그것이 재미났습니다. 신나는 일이었고 그 일을 진정으로 좋아하고 몰입했습니다. 그의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감을 얻었고 정말로 성과를 많이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의 강좌는 점점 발전했고 수익도 많아졌죠. 그가 처음에 강의한 주제는 연설법이었습니다. 수강생들은 그 강의로 자신감을 얻고 실제로 성과도 내게 되었는데 카네기는 이제 이 수업을 들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친구를 사귀고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인간관계 관련 교재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직접 지필해서 새로운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책의 제목이 카네기 인간관계론이죠.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다가 이제 타깃을 더 넓힙니다.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의 성인들이 고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데 그 당시에 고민이라는 키워드로 나온 책은 몇 권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책을 7년 동안 준비하게 됩니다. 모든 시대의 철학자들이 쓴 글 중에 고민에 대해 말한 것들을 읽고 공자에서 처칠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 수많은 인물들의 전기도 읽었고 당시에 저명한 사람들과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민을 해결하는 몇 가지 원칙을 세우고 수강생들에게 그 원칙을 알려주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발표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카네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민을 극복했는지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책 카네기 행복론이 나오게 됩니다. 결단을 하고 실제로 해보니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그 새로운 것을 해보니 또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서 카네기 앞에 새로운 삶이 펼쳐졌습니다. 카네기 행복론에서도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라 입니다. 내용 중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카네기가 수집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카네기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10대 때 일입니다. 당시 그는 늘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조그만 실수를 해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시험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면 혹시 낙제하지 않을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나면 거의 매번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하고 말을 하고 나서도 그 말이 잘못이었다고 스스로를 탓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위생학 수업을 들으러 교실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교탁 위에 유리병에 든 우유를 잘 보이게 올려놓고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다 앉자 갑자기 선생님은 우유병을 오물통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우유병은 산산조각이 나면서 오물과 우유와 우유병 조각들이 뒤섞였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잘 보거라. 나는 여러분이 일생 동안 이 교훈을 기억하길 바란다. 우유는 이미 엎질러져 하수도로 흘러가 버렸다. 이제 와서 아무리 떠들고 후회한데도 한 방울도 되돌릴 수 없다. 사소한 주의와 조심을 했더라면 우유는 엎질러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일을 모두 잊어버리고 다음 일로 옮겨가는 것뿐이다. 이 선생님의 간단한 실습은 당시 10대였던 그 사람에게 각인되어서 기하학이나 라틴어는 잊어버려도 이 일은 잊어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우유를 엎지르지 않도록 주의할 것, 그리고 엎질러버린 후라면 그 실수를 완전히 잊어버릴 것을 그때 배웠다고 합니다. 현재로 빠르게 돌아오는 거죠. 카네기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부하다고 느끼는 이야기나 금원들, 다리에 이르기까지는 다리를 건너지 마라 라든가 엎질러진 물은 후회해도 소용없다 와 같은 이런 진부한 금원들은 인류의 누적된 경험에서 우러나와 무수한 세대를 거쳐 연결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이를 삶에 제대로 적용할 수만 있다면 온전한 삶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서 그것을 적용하고 고무하고 격려하는 것이 그가 카네기 행복론을 쓴 이유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싱 선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잭 댐프시라는 복싱 선수가 있었는데 턴이라는 젊은 선수에게 중량급 타이틀을 빼앗겼습니다. 심판이 터니의 손을 들어 올리고 댐프시는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 탈의실로 돌아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댐프시에게 손을 잡아주려 하고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댐프시는 심판이 터니의 손을 올렸을 때 이미 자신이 세계 챔피언이 아님을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1년 후 다시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1년 뒤 터니와 다시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또다시 실패하고 맙니다. 이때 댐프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과거에 살 생각은 없다. 엎질러진 우유를 후회해서 무엇하랴. 패배를 인정하자. 차라리 미래의 계획에 집중하자. 이렇게 해서 그는 브로드웨이에 잭 댐프시 레스토랑과 호텔을 경영하게 됩니다. 또 권투 경기의 흥행을 주관하고 시범 경기에 출전함으로써 성공을 이루게 했습니다. 끊임없이 건설적인 사업에 몰두하여 과거에 대해 고민할 여지를 없앰으로써 그것을 성취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과거 10년 동안 선수권 타이틀 보유자였을 때보다 더 즐거운 생활을 보내고 있다. 댐프시는 책을 많이 읽어본 적이 없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셰익스피어가 말한 현명한 사람은 장난 삼아서라도 자신의 손실을 한탄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힘차게 그 손실을 배제하는 방법을 탐구한다. 라는 충고를 실천해 온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들은 조금은 진부할 수 있었지만
오랫동안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과거는 없는지, 이제 놓아줄 때가 되진 않았는지, 나는 현재를 살고 있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